22일 미국 대선 후보의 최종 TV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보셨습니까? 대북 관계에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점수가 오히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뭐 했냐. 김정은, 김정일 뭐 계속 핵실험할 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 전략적 나는 인내. 끌어내가지고 여기저기 끌고 예. 다니면서 꼼짝 못하게 한 거 봤지. 이렇게 됐고 다만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에서 상당히 앞서갔고 그렇죠. 지난번 때도 뭐 실제 투표는 트럼프가 졌는데 예. 개표하니까 이겼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투표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미국은 아무튼 뭐 50개 주면 50개 주 주마다 하나의 국가 아닙니까? 헌법도 예, 따로 예. 있고 그러니까 애리조나 표는 애리조나 표입니다. 텍사스 표는 텍사스 표지. 애리조나 표를 가져다가 중앙에서 정치하는 녀석들이 요만큼은 민주당 거 나왔으니까 니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하진 않는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승자 독식 게임. 그렇죠. 예. 그래서 승자 독식 게임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예.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갈등이 있다. 이거는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죠. 예. 최근에 미국 CBS와 인터뷰 중간에 또 자리를 떴다면서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꾸 골치 아픈 질문이 나오니까 40분 정도 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맨날 자기를 추종하고 예스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한테만 둘러싸여 있으니까 비판에 대해서 약한 거 아니냐. 지난번 대선 때는 또 홍준표 후보가 뭐 특정 언론을 겨냥하면서 자기 신이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되게 권력과 언론이 싸우면 뭐 충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백악관은 훨씬 더 심합니다. 한 번은 복도 넘어오지 말라고 복도에다가 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기자들이라고 기자님들이라고 좀 불러줘야 좋아하는데 백악관에서는 뭐 짐승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저 짐승들. 예. 그만큼 또 표현의 자유를 예? 존중하니까.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 한인 유권자들의 미 대선 지지는 어떤 향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묘합니다. 민주당이 한 41%, 공화당이 39%로 민주당이 조금 많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 지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3, 4%포인트 정도 또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반이민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인들은 오히려 반 트럼프로 갈 것 같은데 트럼프가 더 많이 나온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이제 한인 사회가 미국의 주류 세력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스패닉이나 늦게 들어온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권을 넘보지 못하게 이런 생각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눌러놓고 있던 보수 또는 출세 성공지향 가치관이 확 드러난다.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공수처 추천위원 마감 시한이 사실 오늘까지였는데 추천했습니다. 두 분 네. 추천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나라고 봤더니 정치권은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을 해서 네, 그 7명 중에 6명이 그렇죠. 찬성을 하는 후보 2사람을 네, 최종적으로 대통령께 올려서 그중에 네. 1명을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추천위원 구성을 보면 정부 쪽 위원이 3명이고요. 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네, 그리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야당이 추천한 2명의 추천위원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맞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후보 추천 빨리 하라고 해서 결국 했는데 후보의 면면을 보니 사실은 반대를 위한 추천위원 같다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미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좀 무력화시키는 법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떤 법도 시행하기 전에 법을 개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네, 지금 벌써 법정 이 출범 시한을 네. 저 한 100일이나 넘겼지 않습니까?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최적의 인물들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해서 오늘 밑줄 긋고 살펴볼 첫 번째 주제 바로 극강의 존재감을 보인 윤석열 총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좀 정치적이다 아니다 이 평가에 대한 논란도. 그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이 있었지만 네, 줄곧 그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지켜왔는데 국정감사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작심하고 준비를 해서 자기 네.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논란이 컸던 게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라는 게 어떤 뭐 본권적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네, 직무상의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맞죠. 네, 근데 윤 총장이 거기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부하가 아니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인식이라면 장관의
지휘 감독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네. 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저는 우리 이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인식이 아닌가 싶고 일반적으로 장관의 그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따르지 않겠다는 식의 네. 인식이나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다만 검찰의 그 중립성을 위해서 몇 네. 가지 장치를 우리 법이 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네. 겁니다. 법으로 임기를 보장한 이유는 정치권의 외풍으로부터 네. 흔들리지 말고 보장된 임기 동안에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임기를 보장해 준 네.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상 속 소소한 사고에서 발생한 비용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자, 하지만 이 보험 가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활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관 교실 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이 주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입니까?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예.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보험이 보상을 대신해 주는 거죠. 예, 예. 통상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각종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또는 주택화재 종합보험 가입할 때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이들끼리 놀다가 실수로 다른 아이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가해 아이의 부모가 만약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피해자 측에 배상해야 될 금액을 이 보험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요즘 많은 건 이제 아파트에 많이들 사시다 보니까 아파트 화장실 방수에 문제가 생겨서 예. 아래층으로 물이 새면 천장 도배를 다시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비쌉니까? 아니요,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사이입니다.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을 보면 아마 이 특약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아니 최근 그 누수 사고 관련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아파트 윗집에서 이제 누수 사고가 물이 샜습니다. 예. 그래서 아랫집 화장실 천정에도 좀 문제를 일으켰고 조명기구나 환풍기도 고장이 났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 집, 그러니까 윗집이죠. 자기 집 어디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리업체를 불러서 누수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온수 배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 바닥을 다 뜯어내고 온수 배관을 교체했고요. 방수 공사도 다시 했어요. 예. 그래서 윗집 주인은 아랫집 수리비에 45만 원, 자기 집 수리비에 50만 원, 총 95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요. 예.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예. 아랫집의 피해 배상에 소요된 비용 45만 원은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예. 윗집의 누수 탐지 비용과 방수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그 50만 원 지급할 수가 없다고 보험금 일부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해주지만 본인 원인까지는 배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7117번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데